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머만 교수에게 직접 질문해봤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The answer is yes. Students can be trained to study more effectively. We can teach them, they can learn to be smart learners.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주간의 학습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과 각각의 담당 연구원이 만나서 현재의 공부를 진단했습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고 체계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공부를 점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똑똑한 학습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글 안에서 찾아서 써보세요. 수원이처럼 행동이 산만하다고 늘 지적을 받는 민태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민태를 한번 볼까요? 금세 집중력이 흩어지고 마는데요. 그래도 발표력만큼은 늘 칭찬받는 민태.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발표 명랑하기는 한데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문장으로 잘 구성해서 말을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요. 단답하기나 난이도가 평이한 그런 문제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태에게는 셀프 다이어리와 함께 일일 계획표 과제가 따로 주어졌는데요. 작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과정, 그 자체가 민태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거든. 제가 내주는 것을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활용을 잘한다기보다는 써오긴 잘하는데 이걸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심껏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민태. 점차 실천할 수 있는 정도만 계획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6명의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 자신감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아이들은 먼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을 생각해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홍익이 차례가 됐습니다. 유난히 부끄러움을 타는 모습인데요. 건담이나 조립물 조립, 컴퓨터, 놀기. 홍이가 이거 빼고 얘기해. 잘 안 들려. 그래. 건담이나 조립물 조립, 컴퓨터, 놀기, TV 시청 등. 잘하는 거? 네. 나 자신이 없어요. 이런 건 자신 없는 거. 달리기, 집중, 자신감이 별로 없고 노래. 자신감이 없고 집중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저는 얘랑 반대인데 저는 맨날 자신감을 가져서 무언가로 갈게요 이래요. 다 봤네. 홍익이는 수줍기만 합니다. 숲속으로 수련회를 떠났던 날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야외 체험이 한창인데요. 수줍은 소년 홍익이와 모험소녀 수원이가 뭔가를 준비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이군요. 아이들이 신나게 총을 쏘는 가운데 홍익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죠?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외줄타기 순서입니다. 수원이 차례입니다. 겁내는 기색이 하나도 없군요. 3, 2, 1, GO!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수원이 외줄타기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체험이지요. 수원이의 자신감은 작은 도전들이 성공할 때마다 자라났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는 학생들 뒤로 나간다. 그런데 홍익이는 외줄타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왜 안 타? 무서운데. 고소공포증으로 나온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아파서?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 수학을 공부할 때 자신감 훈련은 홍익이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난 잘할 수 있어. 난 노력하면 할 수 있어라고 자꾸 자기한테 뭐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달리기를 잘했어. 크게. 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자꾸 자신감이 생겨서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직은 소극적이기만 한 홍익입니다. 알겠어요? 학교 다녀오면 먼저 양치질이랑 손 씻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3시 40분에
나가서 3시 47분에 오는 차를 타고 학원에 가서 또 7시까지 학원을 하고 7시 20분에 집에 오고 이제 또 다시 쉬다가 저녁을 먹고 선생님이 와요. 학습지 선생님이. 홍익이는 혼자서도 계획대로 착실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이에게 부족한 것은 학습에 대한 동기입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 부쩍 늘어가는 공부에 대한 고민. 이러다가 홍익이는 공부가 점점 싫어질 것 같습니다. That self-regulation can occur by getting support from other individuals and knowing who to go to, what to ask, and being able to interpret the results are all important skills that many students don't develop. 이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때는 지시하는 거고 공부하라가 아니라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학생과 상의하는 그런 친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는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해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동기를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 찾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이 게임을 가지고 먼저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홍익이는 이날 만화가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때문에 그런 그림 그리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So the encouragement really works best when it's tied to what the students are actually doing and reflects what they're good at and what they're weaker at. 평소 자기가 자신 없어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6학년인 영환이와 주연이 둘 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자신감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둘은 반대인 것이 있습니다. 아니, 사회과학 같은 건 못해요. 암기 같은 거. 근데 잘하는 방법이 근데 주연이는 사회과학 잘하는데. 잘하잖아. 그럼 영환이 뭘 잘하니? 수학. 수학 못하는데. 너무 잘 만났대 너네 둘이는. 지루하지? 그냥 이게 딱 틀리면요 어디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이거 틀렸네. 기분이 나빠져? 네, 기분 나빠지고 또 내가서 뭐 설명 듣겠지만 그냥 덮어버리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주연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주연이의 공부에서 엄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늘 옆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할 줄 알아.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마치 친구 사이처럼 보입니다. 한 개만 아니라. 좋았어. 금속 활자, 주연아. 금속 활자가 가지는 의의를 한번 얘기해 봐봐. 그것도 안 해온 것만 한 거니? 아니면 자 몽골 침입의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봐. 연도와 같이. 연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어? 1차 침입에는 그 서희가 외유 단판으로 물러가게 했고 그럼으로 인해 강동 6주를 얻었어. 엄마가 이끌어주고 점검해주는 것이 익숙한 주연이, 그리고 잘 따라주는 주연이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엄마. 그거를 왜 한 그 뜻이지. 하지만 요즘 들어서 주연이는 엄마의 기대가 점차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엄마가 시키는 공부를 꼽을 정도인데요. 때로는 엄마가 또 시킬까봐 1시간 분량의 공부를 일부러 3시간 동안 한다고 합니다. 네가 치열하다는 거니 아니면 산만하다는 거니? 그리고 또 하나 수학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하고 있는 주연이 수학이 싫다고 늘 항변하는데요. 그런 분위기에서 너는 근데 나는 수학 다른 것도 좋아. 나 영어 경쟁하는 게 너무 좋아. 경쟁해가지고 영어 실력 느니까. 근데 수학도 그럴 거 아니야. 난 수학에는 달라. 한동안 재밌어 했었잖아. 수학 싫어. 사실 주연이가 수학 성적이 떨어져 걱정하는 일보다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더 걱정입니다. 600만 세제곱 센티미터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흥미는 없는데 굉장히 잘 따라오는 편인데 좀 지루하고 흥미가 없을 뿐이지 수학은 잘하는 편이에요. 넣을 수 있는 거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수학에 대한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기도 악독한 거야.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수학이 점점 재미없다는 인식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재미를 먼저 찾아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Since learning generally occurs in progressions, if you try to teach something way ahead of where a student is now,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o master it. They can learn it by rote. They can memorize something about it, but they can't actually use it flexibly. In the 21st century, we need knowledge that we can use flexibly in different situations. 학생들마다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과목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학생들의 인지 양식에 따라서 언어적인 방식을 좋아하는지, 시각적인 방식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펠더 교수는 이런 학습 스타일을 아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It can be very useful for students to know their learning styles. First of all, so that they understand that not everyone is like them, and for them to have an understanding of what their strengths are and what are the areas that they might get into trouble in school, that they might need to do some work on to build up because it's not their preference. 자신이 싫어하는 스타일을 아는 것도 공부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따로 고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학습 스타일을 어렸을 때부터 파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요? Because the object is to teach in a balanced way, so that each student is taught part of the time in the way they prefer to learn, so they're not too uncomfortable to learn, and then part of the time in the opposite way, so that they have a chance to build up their skills in that opposite area. 그럼 조나 여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엄마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수학을 뭐 어떻게 공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시작하면 그 하늘가 이렇게 꿀꿀하단 말이야. 그냥 영어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엄마와의 대화에서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말하게 된 주연이. 엄마 역시 주연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학을 여기까지 잡아. 크게 거기도 수학. 그러니까 부모가 개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공부,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수학도 그렇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 잘하다가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이제 두각을 못하는 이유 자체가 자기주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가능하면 초등학교에 좀 도움을 주던 것이 대학교까지 가서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줄이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목표를 정하는 방법과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고 직접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자기 점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주간의 훈련은 아이들을 분명 향상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도전할 만한 목표를 갖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사용해가며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똑똑한 학습자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획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이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듭니다.